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파이네트워크가 드디어 DTI 코드를 획득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손에 있는 그 파이코인이 이제 주요 거래소와 은행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패스를 받은 겁니다. 시장 반응도 즉각 나타났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는 시점 기준으로 파이코인 가격은 10% 이상 급등했었고 거래량은 무려 2배로 뛰었습니다. 오늘은 이 DTI 코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게 게임 체인저로 불릴 수 있는지, 또 우리 파이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코어팀이 최근 발표한 미카 백서 안에는 파이코인의 DTI 코드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 코드는 바로 EK95TGQN이에요. 이 코드는 ISO 24165라는 국제 표준에 따라 부여된 공식 식별자입니다. 혹시 미카가 뭐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미카는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자산시장 규제법, 즉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규제 중 하나입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이 규제 기준에 맞춰 백서를 제출했고 그 안에 DTI 코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이제 파이코인은 단순한 앱 포인트가 아니에요.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준비를 완전히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죠. ISO 2002 표준이 2024년 11월 22일에 적용됐는데 왜 파이네트워크는 조용했을까? 그 이유는 코어팀이 이미 그때 조용히 DTI 코드 확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DTI가 정확히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DTI는 Digital Token Identifier. 우리말로 하면 디지털 토큰 식별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갈 때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DTI 코드는 바로 그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코드가 있어야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특정 암호화폐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들도 모두 DTI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금융 시스템은 해당 코인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특히 DTI는 ISO 24165라는 국제 표준에 따라 부여되는데요. 이 표준 덕분에 전 세계의 은행, 거래소, 규제 기관이 같은 언어로 암호화폐를 식별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파이코인이 받은 EK95TGQN 코드는 이 국제 표준 체계 안에서 파이코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이제 유럽연합 내 금융기관과 거래소들은 이 코드를 통해 파이코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럼 모든 암호화폐가 DTI 코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이 DTI 코드는 ISO 24165라는 국제 표준에 따라 부여되며 상당한 수준의 규제 준수와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미카 규제 체계 안에서 거래되려면 DTI 코드는 사실상 필수 조건이에요. 파이네트워크는 자회사 파이빗 리미티드를 통해 미카 백서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이 DTI 코드를 획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검증된 걸까요? DTI 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투명성, 법적 구조, 그리고 토큰 발행 방식이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파이네트워크는 그동안 KYC 인증을 통한 사용자 검증, 메인넷 운영, 노드 네트워크 구축 등 여러 준비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왔죠. 이런 노력의 결과 파이네트워크는 DTI 코드를 받을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TI 코드가 있으면 정말로 은행 시스템과 통합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DTI 코드가 은행 통합을 100% 보장하는 마법의 티켓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관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취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명확한 식별과 규제 보고 체계입니다. DTI 코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핵심 도구입니다. 유럽연합의 미카 규제 하에서는 거래소나 은행이 암호화폐를 다루기 위해 반드시 명확한 식별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DTI 코드를 가진 코인은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훨씬 더 다루기 쉬운 대상이 되는 거죠. 즉, 파이코인이 DTI 코드를 획득했다는 건 유럽연합 내 규제 준수 거래소와 은행 시스템이 파이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내일 당장 모든 은행이 파이코인을 도입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은행 통합을 현실로 만드는 첫 번째이자 결정적인 발걸음임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DTI 코드 획득은 파이코인이 실물 화폐로 나아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미카 규제 준수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메인넷을 완성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건 법적, 행정적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예요.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파이네트워크는 현재 6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약 1,800만 명이 KYC 인증을 통과했고 1,570만 명이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파이코인은 단순한 앱 포인트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가 인증된 상태에서 실물 경제에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 서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파이코인은 유럽연합 내 거래소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상장은 OKX 유럽 거래소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 파이코인이 실제 거래 가능한 합법적 디지털 화폐로 자리 잡으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은행 시스템과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럽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를 통해 파이코인을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두 번째, 유동성이 크게 늘어납니다. 금융기관이 파이코인을 취급하게 되면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은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신뢰도가 급상승합니다. 규제 준수 거래소와 은행이 파이코인을 다루게 되면 투자자들은 훨씬 더 안심하고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실제 사용 사례가 빠르게 확대됩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이미 자체 마켓플레이스를 개발 중이며 사용자들이 파이코인으로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죠. 은행 시스템과의 통합은 이런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규제 체계 속에서 은행 시스템과 연결된 코인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바로 가격 이야기입니다. DTI 코드 획득과 은행 시스템 통합 가능성은 파이코인의 가치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파이코인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고 거래량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시장이 이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명확한 신호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보다 더 깊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첫째, 규제 준수는 가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불법 취급 우려가 사라지면 투자자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장기 보유할 수 있죠. 둘째, 실사용 확대는 수요를 키웁니다. 파이코인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제 효용을 가진 디지털 자산이 되는 겁니다. 셋째, 유동성 증가는 가격 발견을 촉진합니다. 더 많은 거래소와 금융기관이 파이코인을 취급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점차 공정하고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됩니다. 넷째, 기관 투자자의 유입은 가치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규제 준수와 은행 시스템 연동은 기관 투자자들이 파이코인을 공식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DTI 코드 하나만으로 즉각적인 가격 폭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의 발전 속도 같은 외부 변수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의 역사를 돌아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장기 가치 코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과 탈중앙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이라는 확고한 지위를 차지했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과 DApp 생태계를 통해 실용성을 입증하며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했죠. 하지만 파이코인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접근성, 대규모 사용자 기반, 규제 준수, 그리고 실물 경제와의 통합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와 실사용 중심의 암호화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플은 ISO 2002 표준과 호환되는 구조를 통해 은행 시스템과의 통합을 꾸준히 추진해왔죠. 파이코인 역시 매우 유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DTI 코드 획득, 미카 규제 준수, 그리고 은행 시스템 통합 가능성은 파이코인이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가치,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럽연합 내 거래소 상장 성공 여부입니다. 현재 OKX 유럽 거래소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규제 준수 거래소들도 연쇄적으로 상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생태계 확장의 속도입니다. 파이 마켓플레이스, DApp, 그리고 실물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되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셋째, 추가 규제 대응 능력입니다. 유럽연합 외 다른 지역에서도 미카 수준의 규제 준수를 확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죠. 넷째, 커뮤니티의 참여도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자 참여 기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유지, 지원하느냐가 결국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의 가격 방향,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 역시 파이코인의 향후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DTI 코드 획득은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한 모바일 채굴 실험을 넘어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 통합 가능한 실용 블록체인 생태계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이정표입니다. ISO 24165 표준에 따라 부여된 EK95TGQN 코드는 유럽연합 내 금융기관과 거래소가 파이코인을 명확히 식별하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규제 준수와 실물 경제 통합을 향한 구체적 실행 단계 그 자체입니다. 은행 시스템과의 통합은 접근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강화하며 신뢰도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실사용 확대와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게 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실행력입니다. 파이코인이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거래소 상장, 생태계 확장, 추가 규제 대응, 그리고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파이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앱 포인트가 아닙니다. 실제 규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합법적 디지털 자산으로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파이코인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최신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고요. 파이 네트워크의 다음 움직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